1983년 10월 9일 전두환이 외교를 목적으로 방문 예정이던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에 의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이 테러 때문에 무려 17명의 한국 측 인사가 목숨을 잃었지만 정작 북한의 진짜 목표였던 전두환은 우연을 계기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이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었던 1980년대의 굵직한 사건들은 이 영화 헌트의 주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5.18 민주화 운동과 유흥평의 월남 사건 등은 당연히 실제 역사 속에서는 비극적이고 위태로운 사건들이었지만 영화에서 다뤄보기에는 또 이만큼 독특한 소재가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민감한 소재를 영화적으로 너무나 깔끔하게 조합해낸 신인감독 이정재의 연출력이었습니다. 물론 헌트는 촉법물을 표방하는 와중에도 무수한 총격신을 구사하는 것처럼 오락 영화로서의 재미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형성하는 건 창작자 이정재 개인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작품은 당시의 군사정권 밑에서 일했던 안기부의 요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대학생들까지 무조건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존재처럼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작품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멍청하다는 대사를 썼던 것처럼 역사는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낸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기부에 숨어든 스파이 독림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1호 암살 계획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영화적인 재미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장치일 뿐 영화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사를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창작자의 관점이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작품에 심어놓으려다가 실패를 했던 최근의 무수한 사례들처럼 정치와 역사에 대해 선명한 관점을 담고 있는 헌트도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헌트가 내놓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물분에 받쳐서 힘을 꽉 준 채로 던지는 대사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장면으로 거의 대부분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지키는 것이 경찰 아니야? 그럼 저 새끼가 선량한 시민이야? 우리한테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 부모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안다! 김종도가 3년 전에 무엇을 목격했기에 자신의 올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또 13년을 헌신해온 결과를 깨달은 박평호가 어떤 것을 결심했는지는 인물의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대사가 아닌 담담하게 흘러가는 장면이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대사를 통해 모든 걸 설명하는 영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넓은 선택지가 관객에게 생기게 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인물의 그러한 정치적 결정이 자신을 향하는 직접적인 윤리적 설교나 훈계로 보일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객은 영화의 스토리만 따라갈지 아니면 메시지가 담긴 플롯까지 모두 따라갈지를 훨씬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영화의 멋진 총격신과 치열한 권력 암투만을 가볍게 즐길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장르적인 외연 안에 심어져 있는 역사적인 논의까지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볼 것인지는 그렇지 않은 영화들보다도 훨씬 더 관객의 선택에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메시지와 스토리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거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잡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정재 감독의 이러한 균형 감각은 정말로 모범적이고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동석 배우가 제작자로 참여하며 시리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범죄도시가 오히려 관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화계의 화두이자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는 정치적인 올바름에도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 10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종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극장가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관객을 향해 친절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헌트가 지금 시점에서 극장용 영화가 보여줘야 할 매너를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첩보물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잘 살려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를 흐트려 놓고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이라고 자부했던 안기부의 요원들이 사실은 하찮은 톱니바퀴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그러다가 종국에는 그토록 철저했던 피아의 구분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작품의 서사는 오락영화로도 정치영화로도 정말로 훌륭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스토리를 따라감에 있어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정도는 관객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해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점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칸 영화제 시사회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진입 장벽은 분명히 깔아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 영화의 고질병처럼 지적되고 있는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몇몇 장면에서 확연히 발견된다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첩보물을 한국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나 절묘하게 풀어낸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의 메시지를 스토리에 너무나 깔끔하게 녹여놓은 것은 올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연출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데뷔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노련한,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 정말로 많이 보이는 작품, 이정재 감독의 헌트였습니다. 영화란 것도 결국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트가 그랬던 것처럼 좀 더 많은 영화들이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과 애초부터 의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차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